네,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솔루션 면역하고 알레르기 맡았는데요. 면역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면역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전적 의미로 면역력은 역병, 즉 이제 전염병을 면하게 하는 힘인데요. 건강을 유지해주는 우리 몸의 이제 방어 체계를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으면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들이 침입해도 싸워 이겨서 이제 병이 잘 걸리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질병에 이제 노출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또 대상포진에 걸리고 염증성 질환들에 이제 자주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상처도 잘 낫지 않고요. 그다음에 늘 피곤하고 이제 회복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건가 하면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 건데요. 알레르기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의 균형이 깨어져서 이거는 면역 저하라기보다는 면역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가루 같은 게에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서 그게 피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아토피가 되는 거고요. 호흡기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하는 걸 면역이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면역에 이제 1차 방어선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 방어막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우선 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코, 입 같은 경우는 점막에서 이제 눈물이나 콧물이나 침 같은 분비물로 이제 살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외부 물질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이제 세균을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에는 또, 장내 세균들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 요즘 마스크를 끼고 손 씻기 하는 것도 이제 면역의 1차 방어선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1차 방어선이 이제 무너져서 얘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뚫게 되면 그 다음 2차 방어선으로 이제 백혈구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에는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도 있고 바이러스를 주로 담당해서 처리하는 백혈구도 있고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하는 백혈구도 있고 또 직접 싸우는 백혈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협업해서 막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으로 이제 선천 면역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피부 점막의 방어망과 또 백혈구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균과 싸우면서 얻어지는 면역이 이제 후천 면역인데요. 선천 면역의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약 5천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NK세포라는 애가 순찰하면서 매일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 NK세포가 이제 선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 중에 한 종류이고요. 후천 면역의 예를 들면은 이제 백신이 있죠. 우리가 그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면역이 한 번 싸운 적에 대해서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방 백신은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파이저 같은 그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이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이제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미리 이제 싸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싸워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원리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몸을 지켜주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의 이 방어 체계가 약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 왜 면역이 중요하냐면요. 장 점막이 이제 면역의 1차 방어선을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장내세균도 있기 때문에
인체의 최대 면역기관이 이제 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95%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장 건강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그 장에는 1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몰려 있고 또 뇌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또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신경 활동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김지영 리더님이 디톡스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유해 물질 차단하고 배설을 기본적으로 장이 맡고 있는데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간이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해독의 기능을 일부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장이 제2의 간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우리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해져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분포에 맞는 개인 맞춤형 치료도 여러 개 이제 제시가 되고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밀착되어 있는 건강한 장벽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 누수가 생긴 장벽이 있는데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른쪽처럼 누수가 생긴 장벽은 이 장이 세게 되면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든지 또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도 있고요. 병원균 같은 것들이 이제 장을 통과해 가지고 혈관을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을 순환하게 되고 몸 곳곳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로 초기에는 뭐 만성 피로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만성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또 자가면역 질환, 두통, 어지럼증, 치매, 불면,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유산균을 정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도 되는 게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로부터 장 점막이 손상되는 걸 또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벽이 탄탄하게 밀착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현대인의 장 건강 또 면역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이제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장내 세균과 공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면역 입장에서 보면 장내 세균이 자기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 조절 기능 때문에 우리 인간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잘 낫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걸 개선하려면 유익균을 정식시켜서 이 유익균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균형을 회복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장 건강 정리할게요. 장 점막 건강에 아연 카로티노이드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중요하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섭취를 해주시고 유해균 정책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 설탕,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은 물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항생제 같은 것도 필요할 때만 꼭 쓰시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비피도 박테리움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활 습관인데요.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 습관이 이제 수면이라든지 운동, 이런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결정이 되고 또 자율신경의 균형이 면역력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건 심장 박동이라든지 소화처럼 뇌 의지하고 무관하게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요,
과립구가 한 60%, 림프구가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과립구가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림프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면하고 운동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요. 숙면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면 면역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 단 음식을 이제 좋아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가둬가지고 과보를 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면역에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돼서 우리 몸이 긴장 모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긴장 모드가 되면 과립구가 증가해서 점막을 파괴하고 각종 염증 질환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과립균은 원래 세균을 물리칠 때 이제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출동을 해보니까 물리칠 적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적이 없겠죠. 그러면 이왕 출동한 김에 쓰는 무기인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막이 파괴되고 그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뾰루지 같은 거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하게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시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교감 신경 작용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림프구가 감소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처리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부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돼서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림프구가 맡고 있는 일이 바이러스나 암세포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면역 불균형인 경우 이제 운동을 너무 부족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림프구 증가돼서 알레르기 질환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를 개선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QR코드에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룬 생활 습관이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1차 방어선을 보면 피부, 점막, 장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아연, 카로티노이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방어선 같은 경우는 백혈구도 세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를 만들려면 필요한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또 항체를 만드는 원료도 단백질이죠. 그리고 이게 백혈구들이 또 발달하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면역세포가 힘을 기르려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아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K세포 설명드린 암세포 죽이는 이런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T세포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 데는 비타민 B군과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방어선 외에 전반적으로 항염증 또 혈행 개선에 오메가3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에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식물 영양소 또 김정희 대님이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비타민 C나 비타민 D가 또 중요하고요. 면역 균형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력 향상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세 번째 영양소에는 단백질, 오메가3, 종합 비타민,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영양제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섭취하면 좋아하면 기본적으로 뉴트리 파운데이션 트리오 번들팩을 추천드리고요. 장 건강 면역 균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밸런스 비틴 365와 비타민 D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에는 제품명에 이뮤니티 면역이 들어간 개별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하면 요 세 가지를 병행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면역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면역 솔루션을 제시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